이제 그거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시장이 활발하면은 규제가 있어도 투자를 하고 규제가 한 개도 없어도 시장이 죽어버리면 아무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한 네티즌이 올린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 시책으로 영세민에게 전세금을 싼 이자로 대출해 준다고 하기에 너무 반가워서 은행문을 두드려 봤더니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조건도 까다로워서 이것이 진정 영세민을 위한 정책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국민들 중엔 경제가 좋아지면 양극화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므로 경제 성장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말씀을 드리죠.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요. 우리가 보통 국민의 세금 또는 혈세 이렇게 말합니다. 혈세라고 말할 만큼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들 관심이 높은 것인데 그 세금으로 결국 전세자금 같은 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효과 있게 부작용 없이 효과 있게 알뜰하게 써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저 주는 것은 거저 주면은 도덕적 해이가 생긴답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저 못 주고 빌려주는 것이죠. 빌려주니까 반드시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돌려받으려고 하니까 일반 은행에다 돈 잘 골라서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잘 판단해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게 관리하라고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이제 그렇게 까다롭게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애로들이 아마 실무하는 분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그냥 그거 좀 빌려주시오 이렇게 말하지만은 일선에서 실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좀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좀 감수를 해주시고요. 도저히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그보다 또 더 다른 어떤 대책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대책을 마련해 놓고 한 가지 여기에 해당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구제하는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놓고 있으니까 예. 좀 힘드시지만 여러 가지를 골라가지고 하나씩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답을 해야 되는데 복지는 투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것이 참 중요한 나라거든요. 경제가 돼야 뭐 양극화 해소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가 되자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해줘야 되는데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는 규제가 가장 적은 나라, 세금이 가장 적은 나라 또는 이런 나라 그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소비가 활발한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시장에서 활발하게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양극화가 되어버리면 양극화가 심해지면은 돈 많은 사람은 돈이 많아서 해외가 쓰고 저축해버리고 세계적으로 다른 데가 투자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소득이 없으니까 돈을 쓸 수 없으니까 시장이 메말라가는 것이죠. 시장이 메말라고 시장이 위축돼 버리면 기업이 투자를 할 이유가 없죠. 시장이 활발하면은 규제가 있어도 투자를 하고 규제가 한 개도 없어도 시장이 죽어버리면 아무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시장은 국내고 대기업 시장은 세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극화를 해소해주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시장이 활성화돼서 우리 경제가 좀 살아나고 그것이 양극화 오히려 또 해소 모든 사람들의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고 해소되고 이렇게 가야 경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업도 잘 되고 이것이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복지 관련된 게 예. 가장 중요한 게 세금 재원 확보가 하고 그렇죠. 1월에 이제 말씀하셨다가 여론에서 뭐 세금 또 올리냐 이것 때문에 좀
같이 좀 중도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의미에는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저도 셀러리맨이지만은 셀러리맨이 유리지갑인 셀러리맨 봉이냐 그러니까 올린다고 하면은 재원 나올 땐 뻔하니까 그러니까 국민적 합의라고 했을 땐 다 올리는 거는 우리의 국민성을 봤을 때는 문제가 없을 텐데 문제는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다, 예, 이제. 고소득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에 그래서 짧게 질문드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예. 미국에서는 뭐 죽음과 세금을 피할 수 없다라고 아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자영업자들한테 그런 걸 할 수 있는 신뢰 있는 정책이 대비하고 계신 게 있는 건지 그렇다면 제가 봐서 나머지 셀러리맨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는지. 예. 제가 이제 작년에는 장극년에는 양극화라는 말을 제가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양극화가 심하지 않아서 말 안 한 것이 아니고 네. 양극화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작년에는 선진한국 동반성장 얘기를 했습니다. 동반성장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양극화 얘기를 꺼낼 수 없었던 것이 양극화 얘기 꺼내면 세금 올리자 이 말이지 이렇게 하면 바로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세금 얘기로 바로 하게 돼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언론 환경이 제게 그렇게 좋지도 않지 않습니까? 바로 세금 얘기 나올 거기 때문에 세금 얘기 나오면 정권 뭐 국민 지지는 하루아침에 이제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뿐만이 아니고 일도 되지도 않을 걸 가지고 시끄럽게만 할 수도 없고 근데 올해는 정말 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더 미룰 수가 없었고 경제가 돌아가는 추세를 이렇게 보니까요. 올해는 그래도 조금 숨쉬기가 나을 것 같다. 아, 예. 허리가 쭉 펴일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렇더라도 우리 기분이 숨쉬기 좀 좋은 정도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젠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양극화 얘기를 좀 하자 했는데 그만 세금 올리자 말이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표를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세금을 올리자 말이냐 이 말 대답하기 전에 세금 관련 표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 지금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띄우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말로 말씀을 드리죠. 네. 이제 그 세금 내란 말이냐 하는데 그 물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확실하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답을 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에도 준비가 안 됐거니와 전략적으로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세금 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세금 내자 말이냐 이 얘기는 그건 아직 그 말은 아니고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봅시다.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이렇게 대답하고요. 네. 어떻든 이제 제일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범영 씨가 질문하신 대로 탈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탈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니냐. 네. 근데 지금 이 지하 경제를 가지고 아주 부풀려서 계산하는 분도 있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국세청이 실제로 계산을 하는 게 있고 해서 이 계산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거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번 국세청은 참여정부 국세청은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고소득 자영업자 최근 열심히 이전에라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출발할 때 경제 어렵다 뭐 어쩐다 해도 우리 50만 원 접대비 50만 원 그거 예. 관철했지요. 그 동안에 불로소득 탈세 또는 뭐 이런 데 대한 세무조사 확실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카드, 현금 영수증 제도 이런 것들은 최대한 상당한 저항을 무릅쓰고 세원을 투명화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조금 보기 따라서는 사회적으로 말빨이 좀 있는 사람들, 지금 세무조사 들어가는 저분들이 사회 여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소위 좀 입심이 세다고 할까 말빨이 좀 세신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눈 딱 감고 우리 국세청이 하는가 봐요. 저 하라고 안 시켰는데 예. 국세청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으니까 어떤 우리가 조세 형평에 대해서 예.
앞으로 이 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님께서도 귀한 시간 내주셨고요. 오늘 또 여기 와서 질문하겠다고 준비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정말로 짧게 답변을 해주시는 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뭐그 시작한 건데요. 네, 네. 그 말을 한 이상 우리가 확실하게 내용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안 되면 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하든지 그럼 한 오늘 달에 한 못하신 번 분들 하든지 다음 주에 해서 나오신 걸로 하죠, 그러면. 그야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 많은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건 이제 오늘은 저를 좀 봐주시는 건데요. 네. 패널들이 좀 봐주시는 건데 아주 세게 토론도 논쟁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오늘 하는 만큼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는 일단 나온 건 제대로 하고 네. 오늘 다 소화 못한 주제는요. 다음은 이제 한번 또 다음 기회를 기회를 잡아서 한번 또 예. 하죠. 뭐 차례대로 시리즈로 한번 가는 것도 예, 예. 각 포털 사정도 있겠지만은 포털 예. 운영자 사정도 있겠지만은 한번 보시고 오늘 해보니까 영 손님 없더라 이러면 막 적고 예. 손님들 반응 봐가면서 필요하면 예. 막 계속 합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무엇보다 경제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올해 경제 회복 추세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셨는데요. 올해 경제는 언제쯤 어느 정도 풀릴지, 이번에 풀리면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될지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뭐 질문 또 부러지십니다. 확실하게 예.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예. 회복됩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러나 언제 얼마나 참 표현하기 어려운데요. 언제 얼마이든 간에 앞으로 경제 계속 상당 기간 계속 잘 갈 겁니다. 여러 가지 한국은행 그다음 우리 재정경제부 또 각종 연구소 계속 보고를 받는데 자꾸 틀려요. 자꾸 틀리는데 전체적으로 길게 보면 맞고 단기적으로 하나하나 미세하게 지엽적으로 보면 항상 틀립니다. 그래서 언제 얼마나 이 답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보아서 우선 앞으로 지금 우리 경제를 어렵게 했던 요인 신용불량자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 취임할 때 292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있었는데 이것은 평소보다 한 40만 명 많은 것이었습니다. 많은 수준인데 292만 명이었습니다. 예. 저는 그때부터 제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바로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줄어요.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가계부도는 계속 나고 있었던 거죠. 또 회복되는 사람 되고 또 더 많은 사람이 부도를 내고 그래서 이제 2004년 4월 제가 탄핵에서 해방됐던 그 시기가 피크였습니다. 384만 명. 그죠? 384만 명.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탄핵받아서 갇혀 있고 그래서 그 싱거운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2005년 연말에 다시 294만 명으로 돌아왔습니다. 384만 명에서 294만 명으로 돌아왔습니다. 출발 때보다 2만 명 많았는데 1월 말, 2월 말에 한 2만 명 안 줄었겠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292만 명 아래로 내려왔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이 한 가족 중에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가족의 소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위축돼 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사회 활동 제대로 했겠습니까? 이 문제가 이제 풀렸으니까 우선 시장에서 소비는 좀 살아날 거라는 것을 저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믿고요. 그 다음에는 금융 시스템의 위기 요인이 없습니다. 지금 한 주에 4,000원 하던 하이닉스 주식이 약 4,000원 정도 하던 하이닉스 2003년에 4,000원, 5,000원 선에서 놀던 하이닉스 주식이 지금 15,000원 가버리는 바람에 외환은행이 벌떡 일어났고
다 죽어가던 외환은행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외환은행이 엄청 값이 비싸게 됐는데다가 이것도 서로 사겠다고 경쟁을 하니까 이게 이 외환은행 값이 높아지니까 그때 외환은행 론스타한테 잘못 팔았다고 지금 공무원들이 죽을 맛입니다. 값이 3배로 뛰었으니까 그 현대건설도 외환은행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 경제가 체질이 강화돼 버렸거든요. 5천 원짜리가 15,000원 돼 버렸으니까 전체 경제 꼭 전체 경제가 그대로 좋아진 건 아니지만 이 전망 아닙니까? 그 외에 우리 금융의 부실 요인이라든지 그밖에 어디 위기 요인 없습니다. 위기가 있으면 지금 경보가 켜지도록 그 경보 시스템을 쭉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을 계속 보완해 나갑니다. 우리 청와대도 울타리에 그 외부인이 예. 침입하면은 바로 경보가 울리도록 자동 경보 장치가 되어 있는데 경제도 이제 부동산에 적신호가 나타나면 바로 경보 오고 또 우리 금융에 뭐 나타나면 경보 오고 돈이 부동산으로 몰린다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분야로 많이 몰린다, 여관에 많이 몰린다 이러면은 이건 뭐냐 하고 딱 보게 돼 있는 이런 체제가 지금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데도 지금 빨간불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빨간불 들어온 데는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 기름값 또는 뭐 환율, 우리 외환 보유고가 많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환율 이것 때문에 좀 걱정입니다. 이런 것 요인은 당장은 위기 요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한숨 좀 돌리고 좀 쓰십시오. 중요합니다. 좀 쓰십시오. 그 경제 다시 몇 년 동안에는 이런 위기 안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는 걱정 마시고 좀 쓰시고요.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시는 분들에게도 우선 좀 쓰고 오십시오. 지금 국민연금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국민연금 제도가 아직 해결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가적인 이 보장 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건 제가 공약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상더 연금 제도를 해결하지 않고 버티고 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연금으로 노후에 대해서 상당한 보장을 해주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또 다른 보장 장치 2중 3중의 다층적인 그 노후 그 보장 제도를 만들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아니라도 되게 되어 있으니까 미래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맡기기로 하고 우리 사회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니까요. 우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좀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좀 쓰시고요. 또 세금도 좀 많이 내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자신 있게 가봅시다. 예. 저는 뭐 걱정 없다고 생각합니다.